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안본부장입니다. 정철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서 이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기관 소개를 하고 기술을 소개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는 바로 기술로 지금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기호는 전국에 10개의 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직원은 1,100명이고요. 산안본부는 광주 전남을 커버하는 본부이고 선안본부는 약 18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이제 에너지 쪽으로 해서 이제 전기연구원이라든지 애기원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탄소 중립이나 알리백은 글로벌 신패러다임이다.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신경제 질서가 만들어지고 신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다들 동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에너지 자립을 해야 되고 에너지 자립을 하기 위한 수단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거를 지능 분산 에너지라고 좀 묶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능 분산 에너지가 무엇인고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다들 아실 겁니다. 태양광 다 반대하고 계시죠. 이렇게 산에 지어가지고 이렇게 무너지고 그다음에 뭐 전기파 나온다 그러고 그다음에 ESS 쪽에서도 화재가 발생되기 때문에 뭐 위험하다. 이런 사회적 이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 이슈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되는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그다음에 순행식 기반의 태양열, 그다음에 대용량 ESS, 그다음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뭐 개질을 시켜서 수소를 만드는 그레이 수소 개념, 그다음에 일방적인 단방향 방식의 어떤 배전 방식 이런 것들에 이제 매크로하게 엮여져 있다 보니까 되게 복잡하고 컴플렉스하게 지금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쟁 가치라든지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약간 마이크로하게 가자라는 개념이 되겠고 이 마이크로하게 가는 것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뭐 메타버스라든지 AI를 연계해 가지고 지능 분산 에너지를 만들어 보자라는 개념으로 본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컨셉으로 그려본 건데요. 뭐 일단 저희들은 이제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입장, 그다음에 저장하는 입장, 관리하는 입장 이렇게 나눠가지고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산업 단지에 있는 공장의 건물인데 공장에 있는 건물에 루프탑이라든지 인면, 캐노피 이런 데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전기를 만들 수만 있다면 이게 바로 이제 BIPV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 광이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열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열까지도 활용할 수 있다면이라는 개념으로 첫 번째 카테고리가 BIPV and PVT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장을 하고 안정적으로 저장을 하고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개통연계를 통해서 나가게 하거나라는 어떤 방식 관리 방식을 이제 AI 기반으로 좀 에너지 관리를 시키는 방법까지 3, 4번 카테고리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전략이 남는다면 잉여 전략이 남는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수전에를 이용해서 그린수소까지 만들어 보자라는 개념으로 지능 분산 에너지를 정의를 해 보았고 실제로 요즘에 계속 트렌드가 이렇게 고차가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제가 태양 전지를 전공을 했고요. 태양 전지를 전공했고 태양광 모듈 쪽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 전지 쪽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 전지는 솔라셀이라고 그러죠. 그래 고유화가 이슈가 되고 있고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태양 전지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랑 똑같이 PN 정션 구조이고 얼만큼 이제 전면이나 후면의 어떤 막들을 제어함에 따라서 효율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태양 전지 효율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제 구조가 P-FOC라는 구조인데 차기 시장 주도형 구조가 이 P-FOC를 기반으로 해서 전면과 후면을 좀 개질하거나 바꾸는 개념으로 간 패시베이스 컨택 구조가 된다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슈가 뭐냐면 이제 그 태양 전지라고 하는 게 이제 웨이퍼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좀 불행하게도 저희 뭐 태양 전지 국내 밸류 체인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 한 70, 80%다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고 중국 의존도가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웨이퍼라고 하는 게 개념이 있는데 웨이퍼가 롱지솔라라는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의 한 80%를 주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웨이퍼를 사이즈를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리니까 뒤에 셀 만드는 회사, 모듈 만드는 회사가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 하나라든지 LG, 현대, 신성 다 바꿨거든요. 근데 M6로 바꾸자마자 또 바꿉니다. G12로. 그래서 정말 이게 아주 그냥 갑질을 제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트렌드는 맞다. 왜냐하면 이 대면적화로 가면 갈수록 결국 LCOE가 떨어지고 그다음 밸런스 오브 시스템의 가격도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되게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솔직히 태양광 쪽이.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이제 보시면 이제 미국의 NREL이라고 하는 데에서 매달 또는 매 주마다 발간하고 있는 에피션트 차트가 되어 있습니다. 월드 레코드를 이렇게 맵으로 찍어서 하는 건데 뭐 이거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만 1번은 이제 직광형 35라고 하는 LED 재료로 쓰고 있는 35가 가장 효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와트피크당 10불로서 되게 비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 페로스카이트 실리콘 텐덤 쪽이 나오고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실리콘 쪽이죠.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게 실리콘인데 근데 실리콘은 가격이 되게 쌉니다. 그리고 효율도 뭐 물론 직광형에 비해서는 낮지만 낮은 편도 아니고 그렇게 그다지. 그리고 그다음에 내구성이 25년이 되기 때문에 되게 많이 쓰이고 있는 단계가 되겠죠. 이 밖에 4, 5,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는 나왔습니다만 경쟁력을 잃어가지고 이제 R&D 스테이지로만 머무르는 단계고요. 유기태양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다 가격이 되게 싸지만 이거는 이제 내구성이 되게 짧습니다.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되게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셀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모듈을 만들거든요. 패널을 만드는데 기존의 패널 만드는 방식 가지고는 도저히 시장을 주도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회사라든지 여러 개의 어떤 그 주도적인 그 퍼스트 무버들이 다양한 어떤 그런 기술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메이어버라든지 GT, 슈미드, 썬파워라는 회사가 주도적으로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위상기 두 개는 이제 사장이 됐고요. 하기 두 개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미드사의 MBB 멀티버스바, 썬파워사의 이제 그 싱글드 오늘 말씀드린 싱글드 이게 바로 이제 메인이 되겠습니다. MBB는 이게 이제 기존에 보셨던 태양광 패널의 모습이고요. 이게 MBB를 적용했을 때의 모습인데 MBB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와이어 또는 리본을 여러 개를 붙인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단순하지만 뭐 되게 이걸 효과적으로 붙임으로써 출력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되겠고 이제 싱글드는 뭐냐면 이제 싱글드는 또 기존 모습 대비 이건데요. 기존에 보시는 것처럼 버스바가 보이고 하얀색이 보이죠. 제로 그러니까 하얀색이 보이는데 이 셀을 보시는 셀을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기와장 모양으로 붙이죠. 그래서 싱글드라고 합니다. 싱글드란 말이 기와장 모양으로 붙인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버스바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죠. 그리고 동일 면적 대비 더 많은 셀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20%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차기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여기에 지금 한 7년 이상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싱글드란 말을 다른 말로 하이 덴시티 모듈 또는 제로 화이트 스페이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싱글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 면적 대비 20%가 출력이 더 나오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제한된 면적이면 결국은 건물이라든지 시설물 이런 데가 되겠죠. 여기에 고출력과 고효율을 발현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고부가치를 통한 프리미엄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IPV나 그다음에 MIPV, 최근에는 MIPV까지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인데요. 저는 이제 다른 분들과 달리 좀 디테일하게 실험 결과를 많이 담았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1초, 뭐 5초 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초 내로 설명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만드는 방법. 저 다 이게 전부 다 생겨온 자료고요. 제가 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셀을 자르고 붙이고 하는 장비 공정 개요도가 되겠습니다. 셀을 자르고 붙이는데 이제 디스펜싱 방식으로 붙인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싱글 스트링을 만들어서 모듈 만드는 방식이다라는 개념이고요. 근데 이거는 양산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스크린 프린팅으로 가야 된다. 스크린 프린팅으로 ECA라는 놈을 이제 잘 도포를 한 다음에 가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비교를 했고요. 그다음 일반적인 그 우리의 태양전지의 버스바 패턴은 다음과 같은 패턴입니다. 근데 싱글드 패턴은 다릅니다. 약간 그렇죠. 이 전면에 있는 게 이게 버스바라고 하는 거고요. 이 버스바의 수직 방향으로 보이는 이 하얀색이 바로 이제 핑거라고 하는 건데 이 버스바의 패턴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버스바의 패턴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잘랐을 때 저희들이 이제 IR, 그린, UV 가지고 뭐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UV가 제일 좋죠. 근데 비쌉니다. 그래서 양산화가 안 된다. 그래서 그린이나 IR로 포커싱을 뒀고 그린도 비싸다는 말이 나와서 지금은 IR로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조건을 잡았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 쭉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 참고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R 그린 레이 UV에 따라서 뭐 레이 선폭에 따른 효율 변화 이거를 좀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 레이저 스크라이빙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스캔 스피드하고 결국 반복 횟수인데 여기에 따라서 얼만큼 잘 흠집을 내느냐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흠집을 50%까지 내는 게 이제 방법인 목적인데 여기 보시면 그게 바로 스크라이빙 뎁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커팅이 아닙니다. 커팅 개념이 아니고 이게 보시는 것처럼 토탈 티크니스의 50%만 흠집을 내는 거죠. 50% 흠집을 내고 나머지는 이제 클랩빙, 메카니컬하게 클랩을 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수율을 맞추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그랬을 때 스크라이빙 뎁스의 레이트를 얼마큼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연구였는데 약 50% 정도를 했을 때 파손율이 안 생기고 잘 브레이킹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그럼 자른 다음에 출력은 얼마큼 줄어들 것인가라는 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잘랐을 때 실제로 이제 로스가 없을 때는 1.04 와트인데 지금 뭐 이건 좀 약간 예전 데이터입니다만 최근에 1.03 와트까지 거의 로스가 없게끔 커팅을 하는 기술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ECA로 붙이는 기술인데 뭐 결론적으로 이제 H사의 그 CA 모델을 썼는데 왜냐하면 큐어링 시간이 5초로 되게 짧기 때문에 되게 아이디얼 케이스로 저희들이 ECA를 선별을 하게 되었고 ECA는 이제 조건이 이제 경화 온도, 시간, ECA 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컨트롤해서 저희들이 조건을 잡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도에서 5초, 그다음에 60rpm을 가지고 이 분할셀과 분할셀을 ECA를 가지고 붙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그게 이제 붙인 사진이 되겠습니다. 붙였을 때 전면과 후면에 아이디얼 케이스로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스트링이 파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전극의 폭이 갈수록 좁아져요. 하이 애스펙트 레이쇼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좋은데 근데 잘 브레이킹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오버랩을 좀 둬가지고 간다. 그래도 약간은 저항의 증가로 인해서 약간의 출력은 떨어집니다만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는 게 지금 대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버랩 위스에 따른 최적화 조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붙였는데 만약에 중간에 분할셀이 불량이 섞여 있다. 그럼 이걸 다 버려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하지 말고 불량인 부분만 선택적으로 버리자. 리옥 공정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불량 공정을 떼내고 새 분할셀을 넣어가지고 또 좋은 스트링을 만들 수 있게끔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쭉 이렇게 기술 개발 로드맵을 쭉 2016년도부터 진행을 해왔고 초고출력화 쪽에 집중을 쭉 해왔었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끝내겠습니다. 아쉽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죠. 마지막으로. 예. 지금 이제 그 뒤에 이제 계속 이제 뭐 경량화도 좀 하고 있고요. 이렇게 모듈 이렇게 휘어도 출력이 안 떨어진다. 이것도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레이니 패턴 넣어서 신미성 강화시키는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눈부심 방지가 지금 요즘에 이슈잖아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부심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눈부심이 거의 없는 패터닝 그런 글래스를 개발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 시공한 어떤 내용이 되겠고, 예, 그다음에 열 이용해서 하고 있는 내용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뭐 다들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예. 예, 하여튼 이런 기술이 있고 사업화 쪽으로 이제 제가 지금 관련돼서 두 개 회사에다가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기술을 이전했고 한 회사는 지금 나주 혁신 도시에서 지금 사업 공장까지 지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하나는 지금 이제 준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다수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